혹시나 여러분들이 개발자시고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하시면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연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서 개발자들이 싸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컴퓨터 바이러스도 아닌데 어떻게 개발자들이 싸우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백신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발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열심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을 하였습니다. 바로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기도 했고요. 어딜 가야지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지, 마스크가 몇 장이나 남았는지 그런 마스크 알림이 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IT로 하여금 어떠한 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이 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통신 인프라가 망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폭발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회사인 네이버는 일본에 진출해 있었고, 거기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인이라는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무료로 풀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라인은 일본에서의 국민 메신저로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도 저도 뭔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보다 다른 분들이 정말 빨리 여러 가지 앱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각종 개발자 사이트에서 나 이런 앱 개발했다, 너도 나도 들고 나온 앱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개발자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떤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좀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저는 이런 앱들이 나오고 어떠한 퀄리티로 앱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몇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과 관련된 건데요. 마스크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고 몇 장을 구입할 수 있고 언제 마스크가 풀리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일반 개인 개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API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개발자들한테 뿌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API를 오픈하자마자 개발자들이 빨리 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알림이 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제공한 그 데이터들이 사실은 더미 데이터였던 거예요. 가짜 데이터를 사용자들한테 전달해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와 계약한 그 회사가 잘못한 거죠.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출시를 했다라고 그걸 올려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약국에 찾아가서 이 앱을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없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앱을 개발한 사람만 욕을 먹었죠. 너무나 급하게 개발을 하고 상황이 돌아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한 지 며칠도 안 돼서 API 서버가 만들어지고 또 앱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정도의 해프닝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앱들이 내려갔었어요.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앱을 흥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하도 어떤 정보를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니까 가짜뉴스가 만들어주기 쉽다 라는 이유로 모든 관련된 앱들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앱을 찾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뭔가 책임지기 싫다 라는 그런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제외 조항을 달았어요. 정부에서 승인한 앱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부에서는 자기가 API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앱들에 대해서 정부가 승인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련된 앱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선 잘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앱을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조금 더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말 주변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들을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개발자고 기획자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개발만 하면 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서비스가 잘 되겠다, 어떠한 개발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은 본인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러한 재난 같은 걸로는 돈을 벌기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2의 모바일 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공하는 서비스, 잘 되는 회사에 들어가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잘 보시면서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하면 잘 될지 이런 거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끌어냈던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개발자시고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하시면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어 보세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는 포트폴리오, 이런 거 만들어 봤자 회사에 들어갈 때 전 별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코로나 관련 앱을 만들었는데 50만 명이 사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개발자가 보기에도 좋고 실제로 정말 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 번 더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 좋은 앱들을 만들어주신 개발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자연개발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